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워크 6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보겠습니다. 남자는 제육이 그렇죠. 아 오늘 학교 급식에서도 재훈 나왔어요. 남자가 제일 많이 먹는 무슨 제일 많이 먹는 점심 메뉴가 제육이라고 그래요. 재훈이라고 느꼈어요. 저 어제도 재훈 먹고 그저께도 재훈 먹었어요. 제육을 좀 많이 먹으면 좀 질려. 아니 자, 맛있어. 뭔 소리야? 그러면 54쪽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봅시다. 이 단원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다음 두 번째 2차 함수의 식 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x축의 위치 관계, 그래프와 식생의 위치 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중등 과정에서 한 거잖아. 그지? 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요. 제대로 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다음 장에 56쪽, 57쪽 부분을 좀 제대로 할 겁니다. 2, 3조 최대시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 교과서에서 공식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수업할 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등 과정에서 2차 함수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최대시트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54쪽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의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관계식의 형태. 먼저 그거부터 합시다. 2차 함수의 식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 2차 함수는 어떤 관계식을 가진 함수야? y는 x의 2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함수가 2차 함수지. 그럼 2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2차 항만 있는 형태. 그러니까 y는 ax 제곱의 형태를 가질 때 이거를 우리가 2차항만 있을 때 1차항과 상수항이 0이라서 없어질 때, 0이라서 없어지는 형태. 그걸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형은 뭘까? 표준형은 그 전에 일반형은 뭘까? 일반형은 y는 x의 2차식인데 2차식의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형태.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되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표준형은 뭐지? 표준형은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 더하기 숫자의 형태로 바꿔서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빼기 p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래야지 꼭지점의 좌표가 세제요. 선생님 저는 서서 하면 안 될까요? 김홍열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나가 있는 건데? 너무 졸려요. 저 보면서 졸았어요 쌤. 저 오늘 학원 갔다 왔어요. 이래야지 꼭지점의 좌표가 피크 표가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관계식을 우리가 2차 함수의 관계식의 세 가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형을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개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2차 함수 y는 ax 제곱은 기본적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지? 0,0. 그렇지? 꼭지점의 좌표가 0,0 원점입니다. 여기 P하고 Q가 여기서 이거는 여기에서 P하고 Q가 전부 0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서 B하고 C가 전부 0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 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프는
그럼 포물선은 어떤 그래프지? 어떤 도형이지? 포물선 어떤 표현이에요? 타원. 응? 타원 아니에요? 단타원. 타원은 타원이지. 타원이 제일 포물선. 반으로 자른 거. 아니고요. 포물형, 포물형. 삼각형. 포물선이 도형이에요, 근데? 도형이지. 원. 아니어지지 않아요? 이거요? 자, 삼각형. 점 하나도 도형이고 삼각형. 이런 선 하나도 도형이고 삼각형. 이런 선도 다 도형입니다. 도형이고 결국 삼각형, 사각형 그런 거만 도형이니? 곡선. 어? 포물선. 곡선. 그래서 이런 건 곡선이고 이런 거는 직선이고. 직선. 요즘 용어로는 고등선, 구분선. 고등어 먹고 싶다. 아. 형은 이런 거 고등선 이거 구분선 하지 않았어? 했었어. 용어를 한글로 하면서. 내가 지금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나? 포물선은 구분선. 그 맞죠? 구분선이네. 그렇지. 곡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곡선이야? 구분 곡선. 야, 그러면은 뭐 고등 곡선도 있고 좌우가 평행하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좌우가 대칭.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 선대칭도요? 무슨 역시 나야. 도형이지? 네? 대칭축을 가지는 선대칭 도형이래요. 구물선은. 그래서 꼭지점이 0,0이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가서 y축, x는 0, 어인 직선이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차항의 개수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모양을 가지지? 이때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위로 볼록한 한 모양을 가집니다. 포물선이.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0,0을 꼭지로 가지면서 자 그러면 a의 부호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가 정해집니다. 그럼 a의 절대값에 따라서는 뭐가 다르지? 예, 그 y축에 가까워지는 정도. 맞죠? y축 아니 뭐? y축에 가까워지는 거는 1차 함수의 개념이고요. 아유. 완전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Y축에 가까울수록 작아요. 기준으로 뭐? Y축에 가까울수록 기준으로 커요. 얼마나 먼지 아니에요? A가 커져요. A가 기울기가 커. y축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폭이잖아요, 폭. 폭이 작아질수록 A축이 커져요. 그래 그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 쓰는 개념이고 왜냐면 직선이니까 직선이어야지 기울여지는 아니 거거든요. 절대값 왜? 아니 what? 그러니까 은결이 네가 알고 있는 것도 대충 뭔지는 알아.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거를 y축에 가까워진다고 표현하지 말고 폭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렇게 이해했어요? 책에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 1번에 3번. 그러니까 절대값이- 0일 때 아니야. 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y축에 가까워지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다가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선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만약 A의 절대값이 커지면 클수록 점점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은 Y축에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긴 하지. 그럼 반대로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나중에 많이 커지면 X축에 가까운 모양이 되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은결아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통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은결아. 이 Y축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진다는 이거는 1차 함수의 개념에서 직선의 개념에서 많이 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y는 ax제곱 기본형을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a의 부호나 a의 절대값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결론. 2차항의 개수 a는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해서 다른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일 때 A의 절대값이 다르면 절대로 완전히 폭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완전히 포개어지려면 A의 절대값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고 그래도 부호가 다르면 그냥 단순히 평행이동에서는 못 포개고요. 그때는 뒤집는 거, 대칭이동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여기 책에서는 y는 a 곱하기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시간 어? 시간을 잠깐. 아이고. 아이고. 근데 쌤 나를 안 망가졌어요. 지금 나를 안 망가졌어요. 얘는 체지역이 아니야. 체지역은 그냥 몸무게가 그냥 아이고. 몸무게뿐만 아니라 그냥 키가 조영아. 근데 너랑 나랑 스토 비슷하다. 자, 이거 받고 좀 전달. 나 8초. 나 8초. 8초 1. 그럼 도영이도 수요일 날 결석인 거지? 8초 3. 네, 저도 드디어 동호도 감기 걸리기 전에 감기 걸렸을 때. 얘는 시험 봐야지. 감기 안 걸리면 8.1까지 갔어. 자, 그래서 표준형 y는 a 곱하기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의 그래프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기본형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즉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이 y축인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가 되고 여기서 p만 0일 수도 있고 q만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우리가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살펴야 된다고 했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지? 원래 원점이었던 게 원래 0,0이었던 게 x축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꼭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p, q로 바뀌게 되지. 그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x는 p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요까지 이 정도만 해주면은 크게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 배웠던 거 떠올리면 될 겁니다. 저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웠어 여기까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아는데요? 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아는데 일반형 네. 그거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표준형을 가지는 관계식이 그래프는 아, 네. 이렇게 혹시 네. x축은 p만큼 y축은 q만큼 평행이동 된다 그거까지만 그래도까지 밖에 안 했는데 제가 안 외워가지고 살짝 그걸 왜 외워? 그 A 계산을 하는 거지. AX 더하기 2A 그 공식을 안 되는데 2A분의 B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아, 그 이번 단원에서 외워야 돼요? 저번에 안 외웠는데 안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거 쓸 일이 별로 굳이 공식으로 그러니까 그 꼭지점의 좌표를 일반형 y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꼭지점의 좌표를 굳이 공식화시켜서 외울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꼭지점 구하라고 나오면 어떡해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지. 표준형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 걸 모른대요. 그 2A분의 B 저번에 막 4일분의 4A분의 B 잖아. 정글쌤한테 배웠는데 어? 이창수 처음 배울 때 잠시만. 쌤한테 배웠어요. 저기도 그렇고. 나한테? 네. 좋은 분기잖아요. 저 일반형을 표준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쌤이 굳이 안 해도 어? 그때는 쌤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하셔서 아니 공식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 공식화시켜서 좌표 자체를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지. 나 바꾸는 그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공식화시켜서 외우지 말고 방법을 기억해서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게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게 뭐가 한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세를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구하는 과정 그거 비슷한 거잖아. 아하 그지나? 자, 그러면 이제 일반형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얘들이 이야기했던 일반형의 형태를 표준형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향이 알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재혁, 김은결 잘 보세요. 네. 자, 제일 먼저 원래 우리가 이거를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하고 한번 비교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지? 그 완전 제곱식은 숫자로 바꿔가지고 제곱 곱해서 풀만 루트하는 거 있잖아. 서진아. C를 넘겨요. 어? C를. 제일 먼저 C를 넘기는 거 아니고요. A로 그것부터 해도 되는데 A로 맞아요. 양변을 A로 이상에서 나눠요. A로 나누는 걸 보시면 먼저 합니다. 아. 양변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 되지. 나누기 A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C를 이용해서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래? 플러스 2A분의 B 제곱. 그렇지. 1차 개수 반의 제곱을 사이. 양쪽에 더해주지. 4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이거의 반이 2a분의 bx하고 요거의 반이 2a분의 b지. 그래서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제곱을 양쪽에 해주는 겁니다. 어? 수덕이 있어. 몰랐어. 윤결아. 이래가지고 그런 공식 구하잖아. 쓸까?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이거 전개하면 이게 4a 제곱분의 b 제곱이잖아. 제곱을 해주면 그래서 4a 제곱을 통분하면 4a 제곱분의 여기는 4a를 곱하니까 이거 4a를 곱해서 마이너스 4ac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 그지? 요거를 마이너스 앞에 나와서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곱 없어지면 x 더하기 b는 풀마 루트가 되는 겁니다. 하진아, X 더하기 2A 분의 B 아니에요? x 더하기 2a분의 b. 그러면 이제 x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가 되고 이 4a 제곱은 루트 받고 나면 이게 2a의 제곱이니까 루트 받고 나면 2a가 되지. 그래서 분모가 둘 다 2a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되어서 이렇게 근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치? 요거하고 비슷해요.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거죠. 다만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은 는 0, 2차 함수는 는 y. 그래서 여기는 는 0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치?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는 a로 나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0이기 때문에 상성을 이항하는 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이쪽에서 는 y가 있기 때문에 상성을 이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차이만 달라요. 알겠지? 자, 세제문으로 들어와. 이 잡겠잖아. 김태우, 여기 나가. 세제문으로 들어 나갈래? 어? 다 같이 쓰는 건 어때요? 어? 카메라 망했죠? 나도 그러는데. 그럼 서진이는 좀 저기 뒤쪽에 앉아 있다가 아니 지금 자리가 될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졸면은 일본어 저기로 갈 수 있는 좀 거야? 이따가 그래도 걸리면 누구려 저 교대. 아 지금 서서 없어도 건데.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오늘 월요일이어서 그래. 오늘 아침 배드민턴 쳤어. 자, 미라클 모닝. 요거를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대충 맞춰도 돼. 화면에서 퍼스하지 않으면. 자, 요거는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양변을 a로 나누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그리고 c를 이항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는 그대로 놔두고 a는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묶어내면 2차항과 1차항만 a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 c는 그대로 둬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럼 a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 원래 여기서 양면에 요거를 더해줬잖아. 네. 여기서는 이 괄호 안에다가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한 번 하고
빼기 2a분의 b의 제곱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를 닫고 그리고 바깥에 더하기 c. 그럼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게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남은 거 이게 아까 전개했을 때 4a 제곱분의 b 제곱이었잖아. 남은 거는 요거하고 곱하면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4a 제곱분의 b 제곱이었으니까 a를 하나 곱하면 4a분의 b 제곱이 되지. 빼기니까 빼기 4a분의 b 제곱 더하기 c. 그래서 상수한 부분을 통분하는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하고 여기 4a분의 여기는 b제곱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가 되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아 오케이. 이거 부호가 반대지. 이항을 안 했으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표준으로 볼 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x좌표가 되고 y 좌표가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가 되는 겁니다. 근해 공식하고 부호가 달라요. 왜 그렇다고 해요 방금? 이항을 안 했어. 이항을 안 했어. 알겠지? 이항을 안 했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인 거야.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내가 중등 과정에서 그랬지만 지금은 없어집니다. 굳이 이거를 외워가지고 ABC를 대입해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만 외워주세요.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완전히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안 해도 요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정도로 외우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그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거를 예를 들면은 뭐 y는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5 뭐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 그럼 요거를 표준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y는 3 곱하기 이차항에서는 무조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3 곱하기 x 빼기 2a분의 b가 얼마인지 이렇게 되네요. 2a분의 b가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 제곱.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요게 되도록 이게 정해주면 되는 거야. 5가 되도록. 상수가 5가 되도록.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1이지. 그럼 이거 3하고 곱하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하고 더해서 5가 돼야 돼. 그럼 얼마야? 3분의 14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앞까지는 여기까지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되도록 이게 3분의 1을 이걸 정해준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표준용어로 바로 바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수항만 잘 끼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되도록 잘 끼워 맞춰주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것까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똑같이 y는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반이니까 9분의 1 빼기 9분의 1 더하기 5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고쳐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된다는 겁니다.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요게 이거 표준용어로 바꾸기 위해서도 써먹지만 나중에 그 부호 따질 때도 ABC 부호 따질 때 B의 부호가 축이 X축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B의 부호가 달라지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때문에라도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B의 B라는 거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축의 방식이니까. 알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형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C. 일반형의 상수항. 요게 뭐라고? 이게 뭐지?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의 관계식에서 상수항이 바로 그 관계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y좌표입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f0이잖아. 우리가 저번에 너희들한테 안 했나? 개수 구할 때 x에 뭘 대입하면은 뭐 양수 개수의 합인데 모든 개수의 합은 x의 f1이고 뭐 짝수 개수의 합은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 나누기 그걸 했잖아. 그때 상수항이 뭐였어? f0이었잖아. 네. x에 0을 대입하면 C. 상수항은 뭐예요? f0은 뭐예요? x가 0일 때 y 값이 f0이잖아. 그 x가 0일 때 y 값이 뭐야?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이지. 그지? 그래서 모든 관계식에서 상수항은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걸 1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y 절편이라고 표현하고 2차 함수에서도 y 절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기, 점의 y좌표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y절편이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y절편인 C라는 거 상수항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꼭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와 그래프의 관계 아까 이거는 아까 했는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했지. 그럼 두 번째 봅시다. AB가 0보다 크면 아까 초계 방정식이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AB가 0보다 크면 A의 부호하고 B의 부호가 같아지는 겁니다. 둘 다 양수이든 둘 다 음수이든 그럼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2A분의 B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부호는 서로 똑같아요. 그지? 양수끼리 곱하든 양수끼리 나누든 양수고 음수끼리 나누든 음수끼리 곱하든 둘 다 양수입니다. 양수하고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면 음수가 되지.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부호가 서로 같단 말이야. 기본결. 그래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면 2A분의 B도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0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면 꼭지점의 축의 방정식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잖아. ABC 부호 따질 때 축이 X축보다 왼쪽이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걸 처음 들어보는 거야. 없지? 그래서 B의 부호 따질 때 했잖아. A 부호는 그래프 모양 보면 되고 B를 따질 때 그 축이 왼쪽이면 A하고 부호가 같고 축이 오른쪽이면 B하고 A하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거 했었잖아. 그지? 그게 지금 요겁니다.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면 대칭축이 0보다 작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으면 대칭축이 0보다 크다. 이래라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Y절편이 뭐로? C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X, Y축의 양수부분에서 만나고 C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Y축의 음수부분에서 만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개념 더하기 알파 한번 봅시다. fxy는 fx에서 fa하고 fb가 같으면 fa하고 fb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는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럼 fa하고 fb가 같다라는 말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동일선상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x가 a일 때 값하고 b일 때 값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즉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하나는 a가 되고 하나는 b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면 그때 fa는 서로 fa하고 fb가 서로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fa하고 fb가 서로 같으면 fa는 fb이면 축의 방정식은 이 두 점의 한가운데지. 그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치? fa하고 fb가 같다는 말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는 거니까 그럼 축의 방정식은 요거의 한가운데 즉 a 더하기 b의 나누기를 한 거. a와 b의 중점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때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y는 ax의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하고 서로 어떤 관계라고 했어? X축에 대한 대칭. 그치?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도형에 이동할 때 대칭 이동할 때 할 건데 x하고 x의 부호를 바꿔서 원래 y는 fx인데 기본적인 관계식이 y는 fx인데 x의 부호를 바꿔서 y는 f-x가 되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y축에 대해 대칭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y의 부호를 바꿔서 y는 마이너스 y는 fx, 즉 y는 마이너스 fx가 되면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식에서 x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면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x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면 y의 부호를 바꿔 대입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바꾸면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이러면 이거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의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통수학 2의 도형의 이동 과정에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이거하고 요거는 y의 부호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사실 이거는 원래는 y는 ax제곱하고 마이너스 y는 ax제곱하고 이거는 x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대입해봤자 안 달라지, 부호는 안 달라지잖아, 그지? 이거는 y의 부호를 서로 바꾼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fa 더하기 x하고 fa 마이너스 x 이것도 서로 x가 바뀌었잖아. x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럼 이게 두 개가 서로 y축에 대해 대칭인 관계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y축에 대해 대칭이고, 근데 여기서 이게 서로 같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 저기서 a 더하기 FA하고 FB가 같을 때 축의 방정식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같으면 여기 A 하고 잠깐만 여기 A 그러면은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A 더하기 X 더하기 A 빼기 X 나누기 2가 축의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2분의 2A가 되는 거잖아.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없어지고 음역분해서 A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일 때는 축의 방정식이 X는 A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같이 이해가 해줍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차함수의 식 작성. 벌써 5시 45분인 거지? 1시간 남은 거지? 2차함수의 식 작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내가 많이 설명 안 해도 기문결 기본적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2차 함수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Y는 2차 항의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지? 여기에서 그러면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즉 X축에 접하면 이 알파하고 베타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또 완전 제곱식 Y는 A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의 관계식을 갖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과 축이 다 모두 주어지면 표준형에 대입하면,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표준형의 형태에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일반형. 그때는 일반형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세 개 중에 이번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방정식에 미지수가 3개의 연립방정식도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알려줄 때는 하나가 반드시 0, y축과의 교점이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C 대신에 대입을 해서 미지수를 2개만 만들어가지고 A, B 2개만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인 것도 가능합니다.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각각 x, y 대신에 대입하면은 a와 b에 대한 식 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미지수 3개를 연립방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 3개의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나중에 연립방정식 방에서 할 건데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맛만 보여주면 나는 안 했으니까 해주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5z는 0하고 는 뭐 2하고 3x 빼기 2y 더하기 z는 4.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반드시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7x 더하기 4y 빼기 5는 5z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일반이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2개씩 묶어가지고 뭘 2개를 3개 중에 2개씩 3가지로 묶을 수 있단 말이야. 뭐를 묶을지는 자기 자유예요. 제일 편한 대로 묶어도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똑같은 문자를 소거하는 거예요. 가감법을 이용해서. 가감법의 대입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문자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Z를 많이 소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Y의 뭐 부호가 다 똑같다. 아니 부호가 똑같다. Y의 값이 되게 똑같이 만들기 편한 값이다. 아니면 X의 값이 똑같이 만들기 편한 값이다. 그러면 X나 Y를 소거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Y, Z를 소거해 봅시다. 그러려면은 요거를 1번식 기억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리연식이라고 하고 이걸 기억식이라고 하면 이게 5니까 여기도 5를 곱하고 빼면 되겠지. 그래서 5를 곱하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5z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5를 곱해서 15x 빼기 10y 더하기 5z는 20 해서 빼면 마이너스 13x 더하기 13y는 이거 13이 나와서 좋았었습니다. 18이네. 마이너스 18.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z를 또 소거합니다. 이거 두 개는 그냥 대버리면 되겠는데 더하면 9x 더하기 7y는 3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답이 더러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숫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3개 중에서 2개씩 묶어가지고 2번 계산해서 똑같은 문자를 반드시 똑같은 문자를 소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Z를 소거했는데 여기서는 X를 소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X와 이제 정문자가 되게 예전이라고 되니까. 알겠지요? 똑같은 문자를 소거를 해준다. 그게 미지수가 3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 때의 기본입니다. 알겠지요? 최재현은 들리지 않지? 이제 들어오고. 민준이 좀 나갈래? 지금 자리가 없으면 그냥 좀 서서 들어도 돼. 막 지금 필기하고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럼 김은결? 저기요. 야, 김은결 너는 그냥 아예 자고 싶은 거 같은데? 잠을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졸리면 어떡할까요? 맨날 졸려. 자, 알겠지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요것도 그 중학교 과정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x축은 y좌표가 0인 점이기 때문에 y좌표 0인 점들은 모임이지.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면은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x축하고 두 군데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방정식의 실근이 2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하고 같다. 그 다음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하고 교점의 개수하고 fx와 x축의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 그러면 두 개의 관계식 fx와 gx 두 개의 관계식이 있다. 그럼 두 관계식에도 마찬가지로 연립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로 연립했을 때 해의 개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네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위치 관계.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은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느냐?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x축과 이런 모양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문결 분정 뜨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서 2차 함수의 관계식을 방정식을 생각하고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판별식이 0보다 큰 데이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일 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5번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x축하고 위치관계이기 때문에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잖아. 그래서 2차 함수의 관계식은 0을 y 대신 0을 대입해서 그럼 방정식이 되니까 판별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려면 교점이 연계인 거지. 그러면은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즉 fx는 gx로 놓고 몽땅 이항해서 하나의 2차식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0하고 같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나 2차 함수와 어떤 직선과의 위치관계나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같은 거죠. 다만 여기서 직선이면 두 관계식을 예를 들면 뭐 y는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하고 y는 4x 더하기 5가 있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을 했어요. 즉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은 4x 더하기 5 한 다음에 몽땅 이항해서 는형으로 만들고 판별식 쓰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중등 과정에서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이라고 본다면 이제 중요합니다. 56쪽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꼭지점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즉 범위가 언급이 안 되거나 수 전체라고 나왔을 때는 이차함수가 a가 양수이면은 이런 모양이겠지. 그치? 이런 모양이면 이때는 즉 a가 0보다 클 때는 최소값만 가지는 겁니다. 최소값은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y는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p, 여기 뭐 y 중역이죠, 그죠? p, q인 꼭지점을 지나는 관계식으로 해봅시다. 그럼 최소값이 x 최소값 q를 가지고 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최소값이라는 게 뭐야? 그 최소값은 그 그래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의 y값이 최소값인 겁니다. 알겠어요? 모든 함수값은 우리가 y값이잖아. y는 fx일 때 y의 값이 함수값이지. 그래서 f3, 뭐 fa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함수값은. 그치? 함수의 값이 최소값,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값인 겁니다. 함수값인 거예요. 그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를 최소값, 가장 클 때를 최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가장 작을 때, 즉 y가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잖아. 이런 모양일 때는 제일 높은 점 알 수 있지. 제일 낮은 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최소값 q를 가지고 x가 얼마일 때? x는 p일 때, 뭐 정확하게 쓰면 x는 p일 때 최소값 q를 가지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거를 생략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럴 때지. 위로 볼록할 때잖아. 그치?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만 가진단 말이야. 최소값을 안 가져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축을 편집으로 바꿔서 꼭지점 좌표 찾은 다음에 그래서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가지고 반대로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이렇게 a의 부호에 따라서 최소값만 가지거나 최대값만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x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어떠냐? x가 제한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요거 이때 이 그래프 이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일 때는 이 점을 지나가고 여기일 때는 이 점을 지나가겠지.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x가 요 범위 안이라면 x가 뭐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당연히 양쪽 끝값에는 등호가 들어가야지 양쪽 끝에 값이 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등호가 안 들어가면 끝에 값이 해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사이에가 x의 범위라면 요거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범위는 만나는 점과 만나는 사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떤 걸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최소값은 몰라요. 여기가 되는 거지. 아. 이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제한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위의 양끝값에 등호가 들어갈 때 이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지게 돼요. 알겠지? 만약에 양끝값에 번호가 없어, 만약에 등호가 없다, 그러면 최소값은 없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여기 등호가 없어, 그냥 x 5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이게 해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해의 범위가 아니잖아. 그럼 요거보다는 크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지. 그치? 3에 가장 가까운 3에 가장 가까운 값. 3은 아닌데 3에 가장 가까운 값.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지. 무한대로 예를 들면 3.0000001보다는 그게 0이 한 100만 개쯤 붙고 1 붙은 게 더 작을 거고 더 3에 가까울 거고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최소값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꼭지점이 들어가면 자 꼭지점이 들어가면 꼭지점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A가 양수일 때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 꼭지점에 x좌표 있을 거예요. 그치? 요거하고 우리가 범위가 주어진 양 끝값 중에서 더 먼 쪽의 값이 나머지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지점에 이게 관계식이 y는 뭐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잖아. 그러면 최소값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럼 꼭지점이 이 범위가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영아 눈 뜨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3이 되고 최대값은 이 범위 중에서 1하고 더 먼 쪽 마이너스 1보다 5가 더 멀지. 그러면은 최대값은 F5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관계식 x의 범위가 2부터 5까지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양 끝값 두 개를 찾아가지고 더 큰 게 최대값, 더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거는 아래로 볼록해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볼록해도 여기도 꼭지점이 여기인데 꼭 x의 범위가 한 여기부터 이쯤까지라. 그러면 여기가 제곱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제곱값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x의 범위가 여기부터 요 정도다. 그러면 꼭지점이 제곱값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x의 범위에 안 들어가면 양 끝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다 그러면은 최소값은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돼.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F2 아니면 F5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값이 되고 더 큰 게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기 귀찮다 그러면은 짱 끝값하고 꼭지점하고 세 개를 다 구해요. 다 구해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뭘 해야 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가 제한된 x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번 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xy가 실수일 때 x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면 a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2차식이고 y도 2차식일 때 2차식 더하기 2차식 은형의 형태로 주어질 때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숫자로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x가 알파이고 y가 베타일 때 그 숫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그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가로 안에 숫자가 0이 되면은 그때가 제일 큰 값을 가지게 되겠지. a가 음수일 때는 가로 안에 숫자 0이 아니면 더 빼서 작아지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는 x가 알파이고 x가 베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숫자 형태로 우변을 변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즉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하고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y의 값이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게 하는 xy의 값이 되고 그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전부 다 뒤에 더해진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뭐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는 조건식을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조건식을 xy에 대입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다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보통 우리가 방정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치환하잖아. 그지? 그냥 치환, 이차함수에서 세제수 문제에서 조건식을 치환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y는 2x 더하기 3일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2x 더하기 3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3을 a 같은 걸 하잖아. 그럼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뭐 5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a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할 때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건 좀 문제를 풀어봐야지 좀 개념이 잡힐 거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어가지고 식을 여러 개로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서 그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아니요. 응? 모르겠어, 은결아? 57쪽에 10번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 구간을 나누어가지고 한다고.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원래 절대값 기호 나오면 그렇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y는
뭐 3 곱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더하기 3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요게 0이 된 값이 2잖아.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둘로 범위를 나누어가지고 식을 두 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또 이 범위 안에서 딱 떠가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맨날 치는 것만 찾아요. 응? 최대 최소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8쪽 대칭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식 전체가 절대값이 있을 때 y는 f 절대값 x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y는 f 절대값 x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일부의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 이런 겁니다. y는 뭐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붙으면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y는 f 절대값 이런 식이면 y가 음수인 부분이 없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x가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y는 fx, y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뭐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해봅시다. y축이 여기 있어요.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이 붙으면 여기에서 x가 음수인 부분이 없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고 여기 절대값이 붙으면 이게 무조건 양수잖아. 이 절대값이 붙으면 이게 무조건 양수지 이게. 그지? 그럼 x가 음수인 부분도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x가 음수인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x축 전체, x 관계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습니다. 그게 첫 번째 1번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입니다. x가 양수인 부분 이렇게 x 부분의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부분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서 또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것도 A가 음수 아니야? 어? 네?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저거 지금 잘린 거죠? 왼쪽에 있는 애는 잘린 거죠? 요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x에 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을 때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x가 음수인 부분을 없애고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x 절대값 y는 fx 이런 형태는 반대로 이거는 y가 음수인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y가 음수인 그러면 이거 원래 그래프 요거잖아. 여기서 y가 음수인 부분은 없어요. y가 음수인 부분은 없애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의 그래프는 절대값 y는 fx의 형태는 즉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y가 음수인 부분은 없애고 y가 양수인 부분만 표시한 다음에 그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절대값이 붙으면 절대값 y는 절대값 f 절대값 x 이러면 요거 아까 f 절대값 x 어떤 거였어? 요거에서 요게 f 절대값 x 였잖아.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음수인 부분을 없애고 요거는 없어졌겠지? y가 음수인 부분을 없애고 양수인 부분만 이렇게 x축에 대해 대칭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절대값 fx 이제 fx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아니다 아까 이게 이거구나 요게 이거구나 fx 전체의 절대값 그냥 이렇게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이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만약 요거다 그러면 y가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이렇게 y가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리고 아까
이거는 x의 절대값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x의 절대값을 잡을 때는 x가 음수인 부분을 버리고 양수인 부분만 대칭. 알겠어요? y의 절대값이 붙으면 y가 음수인 부분 버리고 y가 양수인 부분만 x축에 대하여 대칭. 알겠어요? 둘 다 붙으면 이거를 두 번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두 번 다 해주면 돼요. 한 번 x가 음수인 부분 버리고 양수인 부분만 x축에 y축에 대해 대칭시키고 다시 y가 음수인 부분을 버리고 y가 양수인 부분만 x축에 대해 대칭. 알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x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y가 음수인 부분을 위로 꺾어 올려주면 됩니다. 대칭시키면서. 알겠지요? 이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 그림이?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풀 때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x의 절대값이 다 붙은 거지. x 문자의 절대값이 붙은 거야. 이거는 y가 음수인 부분은 버리고 점점점에서 점선으로 버려졌지. 그리고 y가 x인 양수인 부분만 y축에 대해 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은 뭐하니? 잘 듣고 있니?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붙으면 y가 음수인 부분 이 부분을 버리고 y가 양수인 부분만 x축에 대해 대칭시켰어. 이렇게. 이게 추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붙으면 요거 한 다음에 이거 버리고 이렇게 대칭. 알겠지? 아니면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y축에 대해 대칭해도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 전체의 x에 대한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으면 y가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면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아래쪽에 계단 모양으로 그래프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y는 가우스 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 자, 가우스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 가우스 기호가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y는 가우스 x는 x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얼마일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0이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항상 0입니다. 여기 있어요? 1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비어야 되고 여기는 칠해져야 됩니다. 1일 때는 왜냐하면은 여기 가우스 1은 1이니까 그 1하고 2 사이에서는 여기 1에 여기 1이라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까맣게 칠해지고 여기는 하얗게 비워지고 2하고 3 사이에서는 2가 검어. 2하고 3 사이에서는 여기 항상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까맣게 칠해지고 여기는 비워지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우스 기호 그래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 x가 0.1, 뭐 0.2, 0.3 이럴 때 전부 다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0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모크마 0, 모크마 0, 모크마 0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일단 오늘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